네, 안녕하세요. 몸짱이었던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걷기와 달리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의 걷기와 달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걷기와 달리기는요, 체중이 이동하는 유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이 운동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살 빼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걷기와 달리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 운동은 제가 뭐라 그랬었나요? 굳이 잔머리 자꾸 쓰지 마시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많은 칼로리 소모하는 운동, 그러니까 달릴 수 있으면 최대한 달리는 게 다이어트에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무식하게 운동하는 게 최고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팁은 뭐냐면요, 걷기와 달리기를 혼합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는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요, 달릴 수 있으면 최대한 달리는 게 가장 살을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이어트 초심자들, 운동 초심자들은요, 달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해를 해서 달리고 싶은데 나는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고 싶지만 달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 달리기와 걷기를 섞는 겁니다. 이것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걷기와 달리기를 섞는 이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은 뭐냐면요, 산소 부채를 발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산소 부채 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산소 부채,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운동하면서 진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이, 친구한테 돈을 빌리듯이 운동을 하면서 빚을 집니다. 자, 빚은 뭐야? 빚은 지면 갚아야 돼요. 빚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죠. 이게 운동 중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딱 시작했을 때 운동 강도를 올리게 되면 그때 산소 부채, 산소를 빚지게 되는 거예요. 산소를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진 빚은 운동이 끝나고 나서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운동이 끝나고 나서 산소를 갚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또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 걷지 마시고 걸었다 갑자기 운동 강도를 높여서 뛰었다가 다시 걸었다가 다시 뛰었다가 걸었다가 하면 이 뛰는 기간에 산소를 빚지게 되고, 이거를 운동이 끝나면서 갚으면서 운동은 끝났지만 마치 운동을 하는 효과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소를 빚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마치 근력 운동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살 빼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또는 무산소성 근력 운동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각각의 역할은 뭐냐?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해서 체중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산소성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근력 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운동 강도예요. 운동을 약하게 강도가 낮은 운동일수록 유산소 운동이고, 강도가 높은 운동이 무산소성 근력 운동이라는 거죠. 인터벌 달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고 뛰고 걷고 뛰잖아요. 걸을 땐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겁니다. 강도가 낮으니까. 고강도로 뛸 때는 무산소성 근력 운동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똑같이 30분을 해도 걷고 뛰면 근력 운동 했다, 유산소 운동 했다, 근력 운동 했다, 유산소 운동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 대비 아주 운동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걷고 뛰고 하는 분들은 운동 끝나고 굳이 근력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근력 운동하는 비스무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갑니다. 걷기와 달리기 시에 운동량을 한번 최대로 하는 방법, 걷기와 달릴 때 최대로 많은 칼로리를 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살을 빼는 데는 무조건 칼로리 소모가 높으면 됩니다. 뭘 쓰는지, 지방 쓰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칼로리 소모가 높은 게 유리를 한데, 걷기와 달리기 시에 이 운동량을 최대로 하는 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ACSM에서 발표한 대사량 공식이에요. ACSM이 뭐냐?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슨이에요. 미국에서 스포츠 의학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걸을 때와
달리기 할 때 얼마나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지를 달리거나 걸을 때의 속도와 경사도, 그러니까 평평한 데를 걷고 뛰느냐, 이렇게 경사가 있는 데를 걷고 뛰느냐, 이걸 가지고 운동량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식이 이겁니다. 이것만 딱 봤을 때 여기 보면 속도 있죠. 자, 걸을 때 속도, 여기 속도와 경사도. 자, 달릴 때의 속도, 속도와 경사도,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이 지금 공식은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거 너무 머리 쥐난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걸을 때 볼게요. 아까 그 공식에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걸을 때 속도를 올리는 거랑 더 경사진대를 오를 때 어떤 게 더 칼로리를 많이 쓰는지를 한번 봤더니, 걸을 때는요, 경사를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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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이렇게 올릴 때마다 운동량이 약 1.8씩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1도 올리면 1.8, 2도 올리면 그거보다 1.8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걸을 때 속도를 증가하면, 속도를 올리면 시속 5km를 걸었다, 시속 6km를 걸었다, 이렇게 속도를 올리면 그때는 운동량이 약 1.917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숫자를 디테일하게 외우는 건 필요 없고요. 딱 봤을 때 어때요? 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1.8과 1.917. 별로 안 나는 거죠, 사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걸을 때는 속도를 올리나 경사도를 올리나 사실 뭘 올려도 운동량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걷는 거를 더 많이 추천해 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운동 처음 하는 분들, 또는 많이 비만한 분들, 이런 분들은 뛰게 되면 부상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에 뭐 무릎이나 발목을 다쳤거나 이런 분들, 관절염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뛰면 증상이 악화되죠. 그리고 혈압, 당뇨 환자,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뛰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숨어있던 심혈관 질환들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걷는 게 좋은 분들이죠.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달리는 것보다 걷는 게 좋은 분들이에요. 왜 걷는 게 좋냐? 그건 뭐냐면, 걷기가 안전한 이유는, 걷기는 달리기와 다르게 양발이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없습니다. 항상 한쪽 발이 바닥에 붙어 있고 나머지 한쪽 발이 떠 있는 게 걷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무릎이나 발목으로 가는 충격량이 적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분들한테 좋은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발이 떠 있지 않으니까 넘어질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걷기는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면서 걸으려면 경사도를 높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걸을 때. 왜냐? 여러분은 러닝머신 걸어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시속 6.5 이상으로 걷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걷는 것과 뛰는 거에 애매모호한 상태가 됩니다. 보통 시속 7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인들은 거의 뛰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도가 높은 분들,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 능력이 향상되면서 걷는 속도를 증가하는데 어느 속도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제 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걷는 속도를 올리지 마시고 어느 선부터는 러닝머신에서 경사도를 올려주시는 게 걸으면서 부상을 막으면서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달리기를 한번 볼게요. 달리기는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대사량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거기에 대입을 했을 때 참 재밌습니다. 달리기에서는요, 경사도가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운동량이 1.35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시속 1km를 올리게 되면 운동량이 무려 3.5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달리기에서는 경사를 올리는 거랑 속도를 올리는 거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래서 달리기 할 때는요, 속도를 올리는 게 운동량 증가가 훨씬 많고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걷기와 달리기를 이번에 한번 같이 놓고 비교해 볼게요. 걷기와 달리기를 비교했어요. 경사도를 올릴 때는 걷기는 경사 1도 올라가면 운동량 1.8이 증가합니다. 달리기는요, 경사도 1도 올렸는데 운동량이요, 걷기만큼도 증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속도 볼까요? 속도는 걸을 때 시속 1km 올리면 운동량 1.97 증가하지만 달리기는요, 속도 1km 올리잖아요. 그러면 무려 3.5가 증가합니다. 어떤가요? 달리기에서는 속도, 걷기에서는 경사, 이걸 올리는 게 좋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잠깐 달리기는 왜 속도를 올리는 게 이렇게 운동량을 증가시키느냐? 걷기에서는 경사 올리는 거랑 속도 올리는 거랑 사실 운동량이 비슷하게 증가를 했는데, 달리기는 경사를 올리는 게 걷기만도 못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양발이 모두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걷기는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양발이 떠야 하기 때문에 수직적 위아래 운동량 요소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9km를 이동을 해도 달렸을 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걸을 때는 수평으로만 이동하지만 달릴 때는 수평 더하기 수직이 함께 합쳐지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량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달리기에서 경사를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데 경사가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착지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지죠. 그러면서 그만큼 운동량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착지하는 거리가 짧아지면서 운동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 경사도를 올리는 건 실제적으로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결론이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신다라고 할 때 걷기와 달리기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어떤 게 지방을 많이 쓰느냐, 탄수화물 많이 쓰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무조건 칼로리 소모 많은 게 깡패입니다. 칼로리 소모가 가장 많은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뛰실 수 있어요? 최대한 뛰십시오. 뛸 수 있는데 내가 체지방 쓰겠다고 파워워킹 하겠다? 이거는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은 뛸 수 없기 때문에 걷는 것뿐이지 뛸 수 있다면 최대한 뛰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신 이 상황에서도 내가 들이는 시간 대비해서 칼로리 소모도 좀 많게 하고 운동이 끝나도 운동하는 듯한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런 방법을 알고 싶다, 그때는 인터벌 달리기를 하십시오.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운동 초심자라면 1분을 뛰고요 5분을 걸으십시오. 1분 뛰고 5분 걷고 1분 뛰고 5분 걷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운동 능량이 향상됐다, 1분 뛰고 3분 걷고 1분 뛰고 3분 걷고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간 대비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리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운동 못하고 러닝머신에서 걷거나 뛴다면, 걷는 것은 경사, 걷기는 경사, 달리기는 속도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달리기 하기에 좀 불리한 사람이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발목에 관절염이 있다, 비만도가 높다, 병원에서 심장에 있는 혈관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은 분들은요, 뛰려고 하지 마시고요, 걷다가 내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만큼 경사도를 조금씩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달릴 수 있는 사람들, 달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요, 굳이 달리면서 러닝머신 경사도를 올리는 게 별 이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 체력이 받쳐지는 때까지 계속 속도를 올려주시는 게 최대한 칼로리를 많이 쓰면서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걷기와 달리기 방법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